지금 시장의 대세는 무엇인지 그 외에 또 모멘텀을 찾아볼 수 있는 종목들은 없는지 투자태미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된 키워드 함께 보시죠. 갑자기 배당이라는 모멘텀으로 오늘 급등하는 한 종목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공시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었더라고요. 잠시 후 그 자세한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정말 지겹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HBM만 좋았었는데 올해는 메모리까지 돌아서면서 반도체는 그야말로 대호황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 반도체 사이클의 핵심 키는 무엇일까요? 오늘 인덱스 자료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빅뉴스가 반도체 섹터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앞서 들으셨다시피 오후에 전해진 바이오 쪽 빅뉴스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아이스크림 미디어라는 에듀테크 기업의 주가가 뜬금없이 배당 모멘텀으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분석해 놓은 글을 텔레그램에서 이제 블로그 글로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블로그 글을 보면 며칠 전에 아이스크림 미디어에서 중간 배당을 위한 주주 명부 폐쇄 결정 공시가 올라왔다. 이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시 내용은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기 위해 배당 기준일에 맞춰서 누가 주주인지 확정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규정상 배당 기준일 최소 2주 전까지 주주 명부 폐쇄를 해야 하는데 9월 말일 기준으로 분기 매당을 하기 위해 2주 전에 회사 측에 공시를 한 겁니다. 얼핏 보기에는 특별하지 않은 그냥 평범한 공시인데 그런데 이 공시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일단 9월에 분기 배당을 하는 것 자체가 특별하다라고 블로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시 내용 제가 이제 직접 캡처를 했거든요. 같이 보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할 사항에 보시면요. 일단은 내용이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이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이란 뭘까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 자본준비금이라는 게 있죠. 이걸 줄이고 대신 이익잉여금으로 옮겨서 배당을 주면 세금을 안 매기는 특례 사례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주당 100원을 배당한다고 했을 때 일반 배당이면은 세금 15.4%를 떼고 실제로 우리는 85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이면 세금 없이 전액 100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 대주주 입장에서도 세금 부담을 크게 덜 수가 있어서 대주주 그리고 일반 주주들에게 모두 좋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흥미로운 건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올해 3월 정기 주총이 아닌 이미 작년 12월 임시 주총에서 무려 692억 원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합니다. 그 덕분에 올해부터 이제 비과세 배당이 가능해졌고 지금 보시는 다음 공시에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감액 배당금에서 실제로 3월에 93억 원, 6월에 46억 원을 이미 배당을 했고 이 역시 비과세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553억 원이 남게 되죠. 692억 원에서 이 금액은 올해 안으로 배당을 안 하면 내년부터는 일반 배당으로 전환이 돼서 세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이 남은 금액 553억 원까지 모두 다 배당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주주 친화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 오늘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금액 553억 원 모두 배당을 할 것이다라는 이 스토리가 그려지면서 소위 폭탄 배당이라는 모멘텀으로 주가가 급등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미 장 초반부터 12%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 이제 장중에 22% 넘게 오르며 26,800원 장중 고점 만들어냈습니다. 현재도 20%에 가까운 강세의 흐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주가는 26,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서는 추가적으로 왜 이 회사가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을 하게 됐을까라는 그 의문에 대해 답을 제시했는데요.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상장 회사인 시공테크가 모회사입니다. 아들 박대민 씨가 시공테크의 주식을 증여받으려면 내야 할 증여세를 아이스크림 미디어에서 비과세 배당을 받아서 충당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스토리까지도 지금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사항으로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 강합니다. 퀄테스트 통과 기사에서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는 하는데 송명섭 연구위원 코멘트에 따르면 퀄 통과 가능성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내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정현 앵커도 언급했다시피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 상당히 또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죠. 여기에 개별 소부장도 오늘 강점과 경쟁력이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신용증권에서 나온 반도체 인덱스 자료에서도 지금 반도체가 한 발 더 나아가 차세대 성장 카드로 HBF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그 신용증권의 리포트를 기반으로 연합인포맥스에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박상욱 연구원이 이제 쓴 자료인데 핵심 요지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AI 투자 확대와 LLM의 매개 변수 증가로 인해서 지금 HBM만으로는 요구를 충족하기가 어렵고 대용량과 고대역폭을 동시에 제공하는 HBF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리포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리포트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HBF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기존의 낸드 플래시는 용량은 크지만 속도가 느린 저장 장치입니다. 반대로 HBM은 속도는 빠르지만 용량은 또 작은 메모리입니다. HBF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결합한 차세대 메모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낸드의 TSV, 그러니까 실리콘 관통 전극, 이 적층 기술을 적용해서 대역폭을 크게 높이고 기존 SSD보다 훨씬 빠르면서도 대용량을 유지할 수 있는 메모리로 만드는 겁니다. 이 HBF가 GPU와 직접 연결이 되면 HBM을 거치지 않고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연 시간을 줄이고 시스템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낸드 업황의 구조적인 전환이 가능하다고 연구원은 리포트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메모리 업체뿐만 아니라 하이드리드, 본딩, 어닐링, 세정 등 국내 장비사 전반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SK하이닉스가 샌디스크와 손을 잡고 HBF 공동 개발에 착수해서 내년에 샘플 공급하고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HBM 시장에서의 경쟁 격차를 경험한 만큼 낸드 1위 사업자로서 HBF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HBF의 상용화 시점은 2027년 그리고 2030년 무렵에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한다라고 우리는 스토리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포트에서 박상욱 연구위원이 언급한 종목은 6개 종목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삼성전자와 하나비전, PSK홀딩스를 탑픽으로 제시를 했었고 오늘 일단은 삼성전자가 앞서 언급드린 이유 때문에 SK하이닉스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HPSP, ISC, PSK홀딩스 오늘 오전장에 상당히 강했었던 반도체 소부장인데 오후장 들어서 D&D 파마텍이 수급을 가져가면서 바이오 쪽으로 이 수급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장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축소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의 흐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그 빅 뉴스가 이거입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오후에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서 화이자가 비만 치료제 개발사 메세라를 인수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약 73억 달러 하나로 계산을 하며 무려 10조 원이 넘습니다. 10조 원의 메세라를 사간다라고 기사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인수 조건을 보면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본 현금에 추가 성과급까지 더했을 때 주당 70달러인데 이는 지난 주말에 마감이 된 메세라 주가보다 43% 높은 가격이
가격이고요. 마일스톤까지 포함을 하면 110%더 높은 가격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기사에서는 인수와 관련된 발표가 빠르면 월요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번 딜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2023년 시즌이 60조 원대로 인수된 이후 화이자의 첫 대형 거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만 치료제 시장은 지금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이 두 업체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자체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다누글리프론이 임상에서 이제 실패한 이후에 유망한 파이프라인을 외부에서 이제 확보를 해서 다시금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려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상이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금 처음부터 시장을 하게 되면은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쪽에서 후보 물질을 잘 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게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세라가 되는 거죠. 화이자의 눈에 메세라가 딱 눈에 띄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세라는 2025년에 상장한 신생 바이오텍이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최대급 IPO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GLP-1 수용체 작용제로 지금 최근에 성과들을 보여주면서 시장 안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고 그 외에도 추가 파이프라인이 시장 안에서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아직은 인수 가능성이 높다라는 외신의 보도이기 때문에 인수가 확정이 될 수 있을지는 우리가 그 확정 기사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에 돌고 있는 얘기는 이 정도 디테일한 인수 조건의 기사면은 인수될 가능성이 거의 99%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메세라 관련주로 국내 증시 안에서 D&D 파마텍이 있는데 이 기사가 1시쯤에 나왔거든요. 1시에 곧바로 상승으로 전환이 되더니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도 상한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주가는 21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텔레방에서는 메세라가 10조에 팔리게 되면 D&D 시총은 얼마까지 가야 되냐, 그리고 D&D 파마텍은 얼마의 밸류를 받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요.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아직까지 D&D 파마텍, 메세라의 메시 기술 이전하지 않았다. 그 딜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지금 시총 2조 3천원대까지 안착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과 지금 비교 분석이 되고 있는데 시총 5조까지는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가지 이슈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동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은 오늘 시장에서 어떤 뉴스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계속해서 반도체 뉴스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도 반도체, 로봇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바이오 쪽도 이 비만 치료제 쪽에서 상당히 좀 강화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무료 방송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왜 강조를 하냐면은 지금의 사이클을 보게 되면 이제 슈퍼 사이클의 시작이다. 특히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바닥권에서 올라와 있다고 하나 아직 올라갈 때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요가 폭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 계절적 비수기에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가 폭증하면서 삼성전자도 이 주요 고객사들에게 이 4분기 디램 제품 가격 인상을 통보를 했죠. 이 디램 제품 가격 같은 경우는 15에서 30%까지 인상 통보했고, 낸드 가격도 5에서 10% 상승하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 GDDR7로 메모리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화요일 밤 지나고 나서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에 이 마이크론 실적이 공개되는데, 마이크론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투자은행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고, 강력한 이 HBM 스토리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 HBM4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비해서 되게 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HBM3 이보다 HBM4 가격이 50% 이상 상승할 거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마이크론을 보고 많은 투자은행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강력히 매수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4.5% 급등하고 있습니다만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과 하이닉스는 더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이 HBM3 12단 테스트 결과 가지고 통과가 됐다 안 됐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만 사실 3-2의 통과 여부는 크게 중요할 것 같지 않고 결국 지금 HBM3 12단도 지금 하이닉스만큼 어떤 기술이 올라왔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디램 자체를 차세대 디램 공정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원하고 있는 그런 요구 조건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이 엔비디아의 그 HBM을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해왔다고 본다면 그 빈자리가 아니죠. 이 HBM4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그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점에서 정말 죽은 줄 알았던 삼성전자 파운드리, 또 메모리, HBM까지 삼성전자에서 수도가 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HBM 캐파, 또 메모리 캐파가 너무너무 커지면서 이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가 좋은 상황이 되는 거라서 이와 관련된 사실 반도체 테스트 기업들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것점에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다만 매출이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이제 HBM으로 SK 하이닉스만 좋았다면 올해는 삼성전자도 같이 좋아지는 그림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 우리가 볼만한 종목 뭐가 더 남아 있을까요? 일단 부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가가 78,300원입니다. ISC를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실리콘 러버 소켓 전 세계 점유율 1등 기업입니다. 테스트 플랫폼 기업인데 이 고무 소재인 실리콘 러버 소켓 생산을 주력하고 있고 전 세계 점유율 1등인데 이걸 지금 리노공업하고 같이 이제 양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기업은 이 개발과 양성 과정에 있어서 이 전기 신호 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데요. 그런 소켓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HBM 소켓 R&D용으로 일부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량용 반도체 이 테스트 소켓으로 알려졌는데 3분기부터 이제 공급을 개시했고요. 지금은 연구 개발 단계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이 테일러 공장에서 이 테슬라에 수주를 했잖아요. 그에 대한 R&D용으로 공급하고 있는 거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테슬라 수주를 따내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한 소켓을 또 이 ISC에 공급하게 될 가능성이 꽤 큰 거죠. 그런 것쯤에서 결국 파운드리 쪽에서도 지금 ISC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적을 봤더니 AI 부분의 매출이 2분기가 전체 37%거든요. 근데 3분기는 지금 62%로 거의 2배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ISC조차도 이제는 이 AI 반도체 매출 비중이 훨씬 커지면서 2분기 대비해서 2배가 커진 걸 봤을 때 결국 AI 반도체 쪽에서 ISC를 끊으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0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6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SC라는 종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리노공업이라는 종목도 알려주셨는데 오늘 주가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이 종목과 더불어 다른 로봇주들까지 같이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리노공업도 바로 전달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역시나 이제 ISC와 같이 이 어떤 소켓 기업을 양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주가는 좀 이제 시작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이 에이지 반도체 시장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의 많은 빅테크들이 어떤 그 데이터 센터 수주 규모를 보게 된다면은 사실 그 GPU부터 에이지 반도체 커스텀 반도체까지도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리노공업도 계속해서 편하게 보유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게 두산 로보틱스인데 제가 로봇 분야에서는 로보티즈, 하이젠, R&M, 클로봇 다 말씀을 드렸고 워닝홀딩스까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두산 로보틱스인데 오늘도 이제 그 급등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미국 기업 인수에 대해서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미국 이 북미 시장의 네트워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대형 그 양산에 있어서는 두산 로보틱스를 이길 기회가 없을 것 같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결국 지난주에 오픈 AI에 로봇송 공급하고 급등하고 있는데 역시 감속기 쪽에서는 이제 로보티즈가 대장, 그다음에 하이젠 R&M이 LG에서 분산 품절에서 급등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로봇과 반도체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같이 말씀드리면서 오늘 장 끝나고 있을 무료 방송에서는요.
반도체에서 아직 못 올라간 기업들, 그다음에 로봇 기업에서 또 못 올라간 기업도 꽤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아주 쉽게 분석을 좀 해드릴 거니까는 4시에 시작하는 무료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